네, 안녕하세요.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입니다. 아까 이제 허윤경 실장님께서 저희를 너무 경건하신 존재와 그 비교를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중간에 어떻게 이거를 시나리오로 잘 승화를 시킬까 고민을 했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BTS 어반베이스 숫자 돌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셋째 아들이 BTS 정말 좋아해서요.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춥니다. 되게 썰렁하니까 저희 회사 광고 하나 좀 보시고 넘어가실까요? 지난주에 나온 따끈한 광고입니다. 조심 조심. 이건 저쪽으로, 그건 이쪽으로. 완벽해. 이건 어디다 둘까요? 복리가 아쉽다. 우리 집 도면 3초면 돼요. 이사도 미리 보기 하세요. 아, 쉽다. 난 누가 얘기하냐? 어반베이스. 자기야, 몇 미터예요? 250m야. 2.5미터 말하는 거죠? 다시 이제 뭘 거예요? 잘 좀 잡아봐. 지금 2.7. 10.5라며. 그거 언제? 어? 치매치기 아쉽다. 우리 집 보면 3초면 돼요. 그리지 말고 미리 보기 하세요. 쉽다. 어반베이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서부터 그 공간도 미리 보기 하세요라는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곧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를 하는 세상은 예전에 어떻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 어떤 커머스의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가는 현재에서는 아직까지 가구 같은 경우는 한 6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무조건 공간에 미리 보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구를 사야 된다. 고관여 상품은 그래야만 정확히 내 집에 꼭 맞는 가구를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반응이 그랬어요. 어떻게 가구를 앉아보지도 않고 온라인에서 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보기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는 좀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려는 문제는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이 점점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도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2D 도면은 2차원의 도면이고 이걸 실제로 3차원화 했을 때 꼭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냉장고가 열리지가 않는 구조인데 사실 도면으로 봤을 때 이게 잘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실수 중에 침대 뒤에 컨센트가 있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흔하죠. 근데 이게 사실 여태까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 이걸 사람들이 꾸미고 시뮬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2D 도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3D 도면으로 실시간으로 디자이너랑 같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3D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이제 AI가 자동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도면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좀 구축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사운드 저희가 초기에 개발했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도면을 가상의 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이나 건축물의 기호들을 저희가 시켜서 거기에 맞는 저희가 초기에는 우리나라 아파트만 변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아파트를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설립을 했을 때는 관련된 특허가 이제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좀 특허를 많이 내게 돼서 여기에 대한 선도적인 입지를 좀 보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말씀드리자면 전국에는 한 1000만 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1000만 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건축가가 손으로 일일이 제작을 하면 16만 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이것을 이제 1년 반 만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수직 기간만 걸리는 거고 변환하는 거는 바로 이제 실시간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대량의 어떤 3D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나니까 이 도면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새로 보이더라고요. 원래 이제 도면은 건설을 하는 현장에서만 사용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 이걸 가상화했더니 저희처럼 AR, VR 비즈니스를 새로 탄생시킬 수도 있고 뭐 실내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군사훈련, 뭐 디지털 트윈,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핵심 DB가 바로 이 공간 3D 정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서비스를 내서 누구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서비스에 접근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살고 싶은 집을 들어가서 자유롭게 꾸미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 화면은 저희가 그 옛날 버전에 대한 영상이라 최근 버전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제휴가 되어 있는 그런 가구사들의 제품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스타일도 바꿔볼 수 있고 그리고 쇼핑하기 버튼으로 뭐 구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사람까지 집어넣어서 보다 뭐 현실감도 좀 넣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조량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꾸몄을 때 얼마 큰 견적 그리고 1인칭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 마치 게임하듯이 공간을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VR 디바이스가 있으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다 꾸미고 나면 이 포스트를 저장을 해서 이제 나의 담당 인테리어 디자이너한테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남편이나 뭐 와이프랑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이렇게 꾸며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보신 퀄러티가 굉장히 좀 아쉽지만은 퀄러티에 대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엔진은 이제 유니티사랑 같이 웹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건 화면인데 사실 PC의 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관련이 좀 심하고 그래서 실시간 이제 렌더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PC가 좀 발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활용을 했던 방법은 이제 클라우드 렌더링 방식인데요. 웹에서 렌더링 하면은 저 정도 퀄러티밖에 안 나오지만 저 컷 자체를 사진화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 넘겨가지고 서버에 있는 이제 수백 대의 컴퓨터가 같이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건 저희의 뭐 독보적인 어떤 기술은 아니고 원래 이제 클라우드 팜의 클라우드 렌더링의 개념은 슈렉2가 이제 제일 처음 접근이 됐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로컬 컴퓨터에서 렌더링을 하면 막 몇 년씩 걸렸는데 클라우드 렌더링으로 이제 몇 개월 만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아웃풋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했던 것은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에 있던 것을 이제 클라우드에 좀 적용을 했더니 이런 서비스도 나오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뭐 저희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그 산업의 변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 7월에 런칭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유입 그래프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를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올가닉의 그래프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매장에 방문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상으로 꾸미고자 하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재작년 대비 작년에는 이제 한 5배 정도 증가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어반베이스닷컴의 서비스는 이제 월 한 10만 명 정도 순사용자가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10만 명 하면은 굉장히 적은 것 같잖아요. 카카오가 4,700만 정도 MAU가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유저 조사를 하면 이분들의 이제 평균 버젯이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한 90%의 이제 유저가 3개월 이내에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걸 이제 계산하면은 월 3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단순히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긴 한데 이걸 12개월로 이제 곱하면 36조 정도 이제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리모델링 시장이 한 6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B2B랑 이런 걸 빼고 가정용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반베이스에서 한번 꾸미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것도 이제 까사미아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모바일은 좀 AR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반 쇼핑몰이랑 다를 바 없지만 이제 가상으로 3D로 한번 보고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배치를 하는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풀 인테리어까지 만들 수 있고 벽지까지 막 바꿔볼 수 있고 그런 앱인데 사실 이케아 플레이스를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케아 플레이스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옴니 채널이고요. 거기는 이케아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있는 게 AI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AR은 모바일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AR 글래스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AR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AR 글래스 시대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랑 그 UX 구조가 완전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랑 터치 이런 것이 사실 중점적이지만 AR 글래스가 됐을 때는 피킹, 풀, 앤드랍 이런 것들이 UX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검색을 하는 타이핑 방식도 완전히 변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사용자의 시선으로 똑같이 바라보는 AI가 모든 서비스에 다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제품을 사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먼저 보면서 거기에 대한 스타일을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있는 제품들 중에 없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성균관대 그 건축대학원 그 석사 과정,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랑 같이 30만 장의 인테리어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 AI 스타일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작년 말에 이제 그 이케아가 니리스라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니리스라는 스타트업이 아까 보셨던 저희 스페이스 AI와 구사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초기 단계긴 한데 저희랑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면은 여기는 단일 객체만 디텍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100개 이상의 그런 제품을 멀티 디텍팅이 가능한 좀 그런 부분에서 퍼포먼스 차이가 좀 있고요. 여기까지 저희 기술 좀 소개를 드렸고 그럼 저희가 어떤 회사, 그러니까 저희 비행과 어떤 회사들이 저희랑 협업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회사의 로고로 좀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계열에서는 상위 한 탑 10 회사들 중에 한 6개 회사가 저희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 1위의 가구 회사인 니토리 그리고 세계 1위의 건자재 회사인 닉실 그리고 미쓰비시 부동산, 덴츠 뭐 이런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를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건 B2B 버전이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사용을 하는 게 첫 번째 저희 당신의 B2B 생활 공간에 서비스였습니다. 맞춰주는 LG 매장에 베스트샵 방문을 하시면 생활맞춤 세일즈맨이 종이 카탈로그가 아니라 얼음 정수기 태블릿 냉장고 PC를 세미 들고 와서 필터에는 지방을 집에 더 꼭 넓게 맞는 쓰실 그런 수 제품들을 있습니다.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LG전자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저희가 2018년부터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 매출을 추월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VR 서비스를 강화를 했다. 뭐 그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가구 다음은 자체가 고관형 일룸입니다. 제품인데다가 일룸 같은 사이즈와 경우는 분위기를 체크해야 하는 전국에 과정들이 한 필요하기 120개 때문에 정도 다양한 매장에서 저희 브랜드의 서비스를 매장을 사용을 하고 둘러보시고 혹시 긴 일룸에서 고민 구매를 시간을 해보신 분이 거쳐 계시다면 결정하시는 경우가 저희 서비스로 많은데요.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디테일한 면까지 정교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일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 사실 저희의 가장 그 매력적인 부분, 저희 서비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제 손님이 가구를 보시다가 우리 집에 그 소파 사이즈를 좀 재고 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바로 이탈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손님 여기 와서 고객의 집을 직접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나갈 명분이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서비스가 들어간 첫 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데이터인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구사들 매출이 많이 늘었죠. 한 27% 올랐습니다. 근데 일룸 같은 경우는 거기에 1.5배인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일룸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매주 금요일 그리고 산업 또 하나는 유통업계 동향을 살펴보는 오비지 시간입니다. 하이마트입니다. 하이마트도 코로나 비대면이 때문에 대세가 매장 되다 오프라인 보니 매장이 거의 손님이 상품을 없었어요. 직접 만져보지 그래서 이제 않고도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AR 체험해서 볼 수 서비스를 있는 도입하자라고 쇼핑이 했는데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먼저 하이마트 이성훈 AR이 기자의 있습니다. 리포트부터 근데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다가 AR을 도입하는 거는 가전업체도 발빠르게 가상 체험 쇼핑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에 사례라고 손가락을 갖다 대자 그래서 하이마트 거실에 앱을 설치해 공기청정기가 보시면 제품들 설치되고 중에 AR이 되는 주방 제품들이 수납 공간 있어요. 안엔 그래서 밥솥이 그 AR 등장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가상으로 구현한 집에다가 가전제품 설치를 해볼 이미지를 수가 있습니다. 현실 배경에 결합하는 기술. 그래서 AR이라는 단어가 이제 더 이상 일반 사람들한테 되게 생소하지가 않은 게 작년에 이제 이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그 하이마트 차원에서 AR 생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시 시청자가 15,000명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10대, 20대 층에서 이 AR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침대도 그 하이마트랑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 SDK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 회사, 그러니까 저희 회사 중에서 가장 그 거래량이 높은 회사를 봤을 때 그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 2,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80%의 매출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SaaS 플랫폼이고요. SaaS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누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바로 자기 계정이 생겨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글씨가 조금 깨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SaaS 회사들의 모든 페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 막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 와서 우리는 이 기능에다가 요 기능도 좀 붙여줘. 그리고 또 요 UI를 좀 이렇게 바꿔주고 UX도 이렇게 바꿔줘. 이런 굉장히 많은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단 하나의 회사고 개발 부문도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개발할 것도 되게 바쁜데 이 많은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납품을 하기가 사실 현실상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저희 앱 자체가 이제 모놀리틱 아키텍처로 구성이 돼 있었고 하나의 덩어리 안에 이 엔진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곳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거의 한 1년간의 공을 들여서 완성을 한 게 이제 MSA 아키텍처입니다. MSA 아키텍처는 뭐냐면 각각의 이제 저희 핵심 엔진을 각각의 서비스로 분리를 해서 그걸 다 API화로 뽑는 거죠. 그러면 마치 레고처럼 조립을 하듯이 저희 서비스에다가 커스터마이징한 거를 새로 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힘 없이도 뭐 예를 들면 롯데면 롯데 하이마트에 있는 개발자들이 저희 엔진 API 가져다가 그리고 저희 3D TV 그냥 API로 연결만 시키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5개 그 기능 엔진으로 정의를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자동으로 변환하는 엔진이나 아니면은 클릭 몇 번으로 바로 3D로 만들 수 있는 이 크리에이터 툴이고,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는 뭐 렌더링이라든지 AR 뷰어라든지 뭐 이런 약간 눈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커넥트는 저희 스토리지, 그러니까 3D 파일은 굉장히 많은 확장자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표준화된 포맷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컨버터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엔진이고요. 그 렌즈 같은 경우는 특히 AR 부분에서의 디텍팅하고 뭐 이런 엔진이고, 그리고 스페이스 AI는 아까 그 공간 분석하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엔진들을 따로따로 떼서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SaaS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레고의 어떤 그 테트리스처럼 그런 조각들을 조립을 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신세계 가스도 저희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서비스인데요. 9월경에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서비스 UI, UX, 그리고 또 특히 기능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추가가 됐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마치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한 것처럼 PR을 해서 포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 개발 기간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 서비스를 처음에 투자를 받고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하는 데까지 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런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뭐 원하는 기능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붙였고요. 오직 3개월 만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개월 만에 구축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개발 기간이거든요. 웬만한 그냥 데모 앱 런칭을 하는 거 정도 되는 그런 기간 안에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해결했던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해결했다라고 뭐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든 IT 회사들이 사실 큰 기업들로부터 오는 그런 다양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도 상당히 많이 거절을 했었어요. 뭐 저희 캐파에 좀 뭐 어긋난다 해서, 심지어는 에어버스사가
그 좌석 배치 시뮬레이션 만들어 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이 온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API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거절을 했지만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MSA화한 순간 까사라든지 에이스침대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그런 요청까지 다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DB 같은 거 그쪽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좀 모니터링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했을 때 그 첫 투자자 피칭 때 들어갔던 슬라이드인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직원들이 이제 쌍지구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네, 저희는 이제 가상의 새로운 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의 산업을 재창조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어떤 리빙의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누적 투자는 한 230억 정도 받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 호텔앤리조트가 저희 파트너의 이제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반베이스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